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널 미팅 발표자인 여동준입니다. 저는 에노달 트랜스크라니얼 다이렉트 커런트 스티뮬레이션이 Steady State Visual Evoked Potential Response를 증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논문을 준비했으며 지난번의 TACS처럼 최근 TDCS가 SSVP 레스폰스를 증가시키기 위해 어떤 연구가 진행 중인지 확인하는 중에 이 논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본 논문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저널에 실린 논문이고 본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2.153입니다. 본 논문은 TDCS 적용 전후 SSVP 패러다임을 수행한 연구입니다. SSVP는 특정 주파수에서 깜빡이는 시각 자극으로 유발된 뇌 반응으로 본 논문에서는 5Hz, 6Hz, 7.5Hz로 깜빡이는 시각 자극을 사용했습니다. SSVP는 다른 BCI 패러다임에 비해 빠른 레스폰스 타임 및 상대적으로 높은 정보 총통률을 가져 자주 사용됩니다.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에서는 SSVP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TDCS는 두피를 통해 두개 내 뇌 조직에 수화량의 직류를 가하는 대표적인 작업법입니다. 선인 연구에서 TDCS를 적용하면 피선백 반응이 증가하고 운동피질 흥분성이 증가하는 것을 보이며 TDCS가 신경활동의 조절에 기여하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SSVP에 관해서는 일관성이 없는 변조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TDCS를 사용하여 SSVP 레스폰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험 패러다임 중 실험 절차를 보시면 참가자들은 최소 7일의 간격을 두고 2번 참여하며 각각 TDCS 혹은 쉔 자극을 무작위로 할당하여 한 번씩 자극을 적용했습니다. 실험 패러다임은 3개의 섹션 순으로 자극 전 SSVP를 측정하는 Pre-SSVP, 자극을 받는 TDCS 쉔, 자극 전의 SSVP와 동일한 세션을 진행하는 자극 후에 하는 Post SSVP로 진행했습니다. SSVP 세션에서 각 트라이얼은 십자가 모양을 바라보는 픽세이션 구간을 2초간, SSVP 자극을 받는 스티뮬리 구간을 10초, 그리고 레스팅 구간을 7초로 구성하여 진행했습니다. 그림에서는 스티뮬리의 시간 간격이 15초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기입니다. 그리고 스티뮬리 구간의 주파수는 5Hz, 6Hz, 7.5Hz로 무작위 순서로 15번씩 적용되어 약 15분간 Pre-SSVP와 Post-SSVP가 진행되었습니다. 전기자극은 양극과 음각이 각각 RG 그리고 CG 영역에 부착하였고 전극의 크기는 각각 3x3, 5x5의 크기를 가지며 자극 전류는 2mA로 고정하여 머리에 흘려줬습니다. TDCS는 20분 동안 지속되었고 CM 자극은 처음 1분만 자극을 주고 이후 자동으로 꺼져 남은 20분 동안은 전류가 가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총 20명의 데이터를 측정했고 아래의 그림처럼 국제 1020 시스템에 의거하여 PO3, POG, PO4, O1, OG, O2 채널에 6개의 전극을 사용했고 왼쪽과 오른쪽에 마스토이드에 각각 레퍼런스 전극과 그라운드 전극을 부착했습니다. 샘플 레이트는 512Hz로 설정하였고 측정 후 3명의 피험자는 과도한 노이즈와 아트팩트로 인해 분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전처리는 5차 버러버스 하이패스 필터를 적용하여 필터링을 진행했고 이후 스티뮬리 구간의 처음 및 마지막 1초 데이터를 제외한 8초간의 데이터로 에폭을 뽑아 75%로 오버래핑을 하여 4초간의 서브 윈도우를
나누어 각 트라이얼별로 5개의 서브 윈도우를 뽑았습니다. 끝으로 서브 윈도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75 마이크로볼트를 초과하는 값이 포함된 경우 분석에서 제외했습니다. 다음 3개의 타겟 프리퀀시 5Hz, 6Hz, 7.5Hz의 SSVP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PSD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트 SNR을 뽑기 위해 스펙트럼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Fast Fourier Transform FFT를 적용한 뒤 각 트라이얼별로 서브 윈도우들을 평균한 뒤 3개의 타겟 프리퀀시별로 트라이얼들을 평균했습니다. 그리고 SNR은 여기서 타겟 프리퀀시에 대해 플러스 마이너스 5Hz의 인접 주파수로 구하였고, 마지막으로 SNR 및 PSD는 이 값은 3개의 타겟 프리퀀시별로 채널들을 평균하여 17 by 3의 51개의 값을 각각 SNR과 PSD 값을 뽑았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채널을 평균하기 전에 SNR이 가장 낮은 5개의 전극, 그리고 SNR이 약 1.5인 5개의 전극, 그리고 SNR이 가장 높은 5개의 전극에서 PSD 값을 보여줍니다. 들어가기 앞서 이 그림에서 첫 번째 게 피험자, 어느 피험자인지, 그리고 두 번째 가로 안에 있는 게 TDCS를 맞은 스팀 혹은 자극을 받지 않은 쉔을 나타내고, 세 번째는 자극 주파수 5Hz인지 6Hz인지 7.5Hz인지 나타났으며, 이는 그래프에서 수직 막대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줄에 이제 전극이 어떤 전극에 대한 결과인지 이후 SNR 값 또한 이 그래프 밑에 표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낮은 SNR을 갖는 전극은 뚜렷한 SSVP 피크를 나타내지 않는 반면, 높은 SNR을 갖는 전극은 명확한 SSVP 피크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 부근의 SNR을 갖는 전극은 자극 주파수에서 작은 피크를 나타내었지만, 피크는 이 높은 SNR을 갖는 전극에서만큼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SNR이 SSVP 레스폰스를 평가하는 좋은 지표임을 여기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어느 한 피험자의 자극 전후 평균 PSD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로, 자극 전 SSVP 피크가 검은색, 그리고 자극 후 SSVP 피크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었고, 이 수직으로 음영 처리된 영역은 타겟 프리퀀시를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TDCS 후 5Hz와 6Hz에서는 증가했지만, 쉔 조건에서 P4 채널의 6Hz의 PSD를 제외하고는 의미 있는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래의 그림과 표는 1.5에서 2.5 범위의 자극 전 SNR 값에 대해 PSD와 SNR 각각 자극 전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는 그래프와 표입니다. 이를 통해 쉔 스티뮬레이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TDCS에서는 PSD와 SNR이 자극 전에 비해 자극 후 유의미하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SSVP 진폭과 SNR 값은 자극 전 SNR 값이 충분히 낮을 때 자극 전후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본 논문은 SSVP 레스폰스가 TDCS에 의해 변조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연구입니다.
SSVP 진폭과 SNR 값은 자극 전 SNR 값이 낮을 때 진폭 및 SNR 측면에서 TDCS가 SSVP 레스폰스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도 아래의 그림처럼 어느 한 피험자로부터 7.5Hz에 대한 명확한 SSVP 피크가 나타나지 않는 SSVP 일리터러시가 보였으며 저자는 TDCS가 SSVP 일리터러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피험자와 자극 주파수 테스트를 테스트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또한 본 연구와 분석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및 분석과 유사한데, 네, 그래서 본 연구에서의 사용한 이 PSD와 SNR을 엮어서 나온 결과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도 접목을 시킨다면 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전처리에서 5차 버러वर्스 하이패스 필터를 사용할 때 대역을 얼마만큼 설정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것 말고는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